정적분은 이제 너희 교재에서 정적분이 증명이 되게 길게 되어 있거든? 141쪽인가? 그래서 정적분은 140쪽부터 시작은 하는데 얘 증명이 오늘 낙서가 141쪽에 되게 길게 증명이 되어 있어. 이거 한 페이지가 증명이거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간추려서 증명을 할 거야. 이 증명 조금 어렵다. 잘 들어야 되고 이 증명을 이해하려면 앞에 어디야? 미분계수. 미분계수 처음에 증명하고 평균변화를 설명했던 거 그 개념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쉬운데 그 수업을 만약에 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나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증명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 설명 우선 조금 길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정적분의 정의가 아예 바뀌었거든. 또 정적분의 정의를 예전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는 얘는 그냥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고 그게 이 의미야 라고 해서 조금 심플해졌어. 그래서 정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쉬워요. 이거는. 보세요. 자, 정적분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fx라는 애를 부정적분을 하는데 이게 그냥 부정적분이 아니라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 인테그랄 아래 위쪽에. 그럼 이것을 우리는 구간인 거예요. 구간 A부터 B까지 적분했다의 의미야. A부터 B까지 적분. 근데 얘는 구간이 적혀 있는 것들 우리는 다 정적분이라고 하고 이 정적분은 결국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정의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얘가 정적분의 정의야. 그런데 여기에서 라지 F는 다 누구냐면 여기 있는 fx의 부정적분 중에서 하나. 여기에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놓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라지 fx는 적분상수가 붙어있지 않은 그냥 그것만 그 적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fb-fa로 계산하는 거. 얘가 우선 정적분의 정의야. 자,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게 1에서 2까지 여기에 x제곱 dx 이거라고 치자.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려면 사실상 이거랑 위에 있는 이 정의식이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거든. 얘는 fx를 부정적분한 식 중에 하나 라지 fx를 여기다 쓰고 여기 위에다가 ba 그대로 쓴 게 이거 넣고 뺐다의 의미야.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거를 한번 그렇게 써보면 얘는 x제곱 부정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지. 그리고 1, 2. 그러면 x에다 2 넣고 x에다 1 넣어서 빼는 거야. 그럼 얘는 3분의 8 빼기 3분의 1이 돼서 3분의 7이 돼요. 보자. 자,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쨌든 정적분의 정의로 계산을 하는 건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결국 이 구간에 맞는 수를 대입을 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정적분은 항상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값이 나와. 값. 정적분은 항상 결과가 숫자, 값으로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럼 이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게 얘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를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거야.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근데 우선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하면 얘가 나타내는 이 값은 원래 우리가 적분된 함수가 x제곱이죠. x제곱이 y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를 구간 1에서 2까지 즉 1에서 2까지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나타내는 3분의 7이라는 값은 이 곡선과 1에서 2까지의 그 다음에 x축 사이에 여기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게 정적분의 정의야. 기하학적인 정의. 그래서 이 값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에 넓이다라는 게 우선 결론이야. 이렇게. 그럼 제가 왜 저렇게 되고 저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뒤에 가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정적분과 그 다음에 앞서서 배웠던 부정적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자, 부정적분이라는 건 아까 기호를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썼었고 그럼 얘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 라지 fx가 나오면서 적분상수가 붙은데 그럼 이 식은 의미하는 게 결국에 얘는 x에 대한 식이 나오죠. x에 대한 식이라는 것은 얘가 새로운 하나의 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어쨌거나 나오는 것은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결과가 함수가 나온다라는, 부정적분은 결과가 함수가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그럼, 시리가 또. 자, 부정적분은 결과가 함수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얘가 부정적분이 아니라 어떤 함수를 내가 정적분을 해.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그럼 정적분을 구하면 얘는 항상 값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함수인 것과 값, 그 둘의 차이예요. 근데 그 값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넓이인데 얘는 그냥 단순 넓이가 아니라 그래프와 그 다음에 x축 사이에서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다. 근데 사실상 그래프랑 x축 사이에서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는 100% 맞는 답은 아니야.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과 넓이. 정적분이 방금 전에 넓이라고 했었는데 100% 넓이는 아니다. 그게 아닌 이유도 중간 설명할 때 쭉 할 거예요. 넓이라고 했었는데 그 넓이가 되는 것을 하나씩 조금 길지만 증명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 의 정의가 바로 fb-fa였는데 그럼 우리가 증명할 거는 뭐냐면 얘가 과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의미하는가 이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는 a부터 b까지 구간이 있다면 이 넓이가 이 값이랑 똑같군요. 그것을 증명할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씩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x축하고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a부터 임의의 x까지의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이 부분의 넓이 얘를 sx라고 정의를 내려보자. 얘는 자 sx는 다시 말해서 얘는 어디서부터냐면 a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떨어진 부분의 넓이 이 a부터 시작해서 x만큼 임의의 x만큼의 떨어진 부분의 넓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야. 됐죠? 자 그럼 나는 얘를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직접 구해 볼 건데 a부터 b까지의 저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저 값이 되게끔 하려고 건데 일반적으로 너희가 x축이 있는데 얘가 다각형이야. 삼각형처럼. 이런 거 넓이는 뭐 좌표 찾아서 넓이 구하면 그만인데 얘는 지금 문제가 곡선이거든. 곡선 사이에 이 넓이는 사실상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너희가 임의로 알고 있는 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기하학적인 개념에서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갖고 넓이와 가까워지는 것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야. 자,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y는 fx라는 조금 더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요. 자, 나는 여기 이 값이 x가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좀 더 확대해서 그린 것 뿐이야. 여기에 이미 x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x에서부터 조금 크기가 약간 델타 x만큼이라고 그럴까요? 자, 여기가 델타 x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를 잘라서 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부분에 도형 말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에 여기 부분 이 그래프랑 이쪽 부분까지의 넓이보다는 어쨌든 작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직사각형을 내가 그래프 아래쪽으로 안 하고 그래프를 위로 넘치게 이렇게도 그려볼게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바깥쪽에 그려지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과 그 다음에 x축 사이 부분의 넓이보다는 이제는 크지. 그치?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진짜 찾아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얘인데 이것의 넓이가 이 안쪽에 그려지는 조그만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어쨌든 크고 바깥쪽에 그려지는 직사각형의 넓이 얘보다는 이제 작을 거란 얘기야. 그지? 자, 그런데 이 값의 이 넓이를 내가 델타 x를 최대한 작게 만들면 델타 x를 정말 작게 만들면 이것과 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거의 하나로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인 델타 x를 최대한 줄여서 이것과 이것이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서 극한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작은 거와 큰 거가 결국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원리로 우린 넓이를 찾아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느낌만 우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얘네들 구하게 값을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조그만 직사각형의 높이를 찾을 건데 그 높이가 여기죠. 근데 얘는 x가 x일 때 함수 값이니까 fx야. 자, 그 다음에 큰 직사각형 얘기는 이제 여기 있는 점의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값이 x에서 델타 x를 더한 거니까 얘는 fx 더하기 델타 x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넓이가 델타 x 곱하기 fx가 되는 거고 가로가 델타 x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의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fx 더하기 델타 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대수적인 표현으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 색칠한 부분의 얘 넓이는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결국 얘는 델타 x만큼 변화한 거에 따른 도형의 넓이 변화한 양이니까 얘를 아까 넓이를 sx라고 썼죠. 얘는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넓이니까 델타 s 변화량, 넓이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증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그러면 봐봐. 델타 S라고 하는 부분, 파란색 색칠한 부분은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인 얘 곱하기 얘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델타 X를 정말 최소한은 되게 작게 쪼갤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증오까지는 들어가주는 형태야. 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양변을 델타 x로 나눠볼게요. 얘는 fx고 델타 x분의 델타 s 그 다음에 fx 더하기 델타 x가 돼.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어디서 보지 않았니? 이러한 형태의 것을. 자, 이러한 형태의 것을 처음 봤을 때 뭐로 봤냐면 이런 걸로 봤죠?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울기를 의미했었잖아. 그지? 얘가 뭐냐면 그 y라는 함수의 x 변화한 거에 따른 이 y 값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 기울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s 그러니까 x 변화량에 따른 넓이 변화율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넓이 변화율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도형의 넓이의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줬을 때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너희는 뭐로 배웠냐면 미분 계수로 배웠었거든? 기억이 날까요? 그런 이런 미분 계수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배웠냐면 도함수라고 배운 거. 그지? 자, 그럼 결국에는 얘는 넓이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s를 똑같이 얘를 0으로 가까이 극한을 줘버리면 얘는 결국 sx에 대한 도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의 도함수, 그것을 미분한 게 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썼던 그 부등식의 양쪽에 내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낼 건데 모든 식을 다 이렇게 0으로 가까이 보내버렸더니 델타 x분의 델타 s 그 다음에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가까이 보낼게요. 이렇게 식을 쓰면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왼쪽에 있는 식 보면 델타 x를 0으로 보냈는데 얘는 fx니까 극한값은 그냥 fx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얘가 그냥 0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도 곧 fx로 수렴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얘가 fx로 수렴하게 되는데 지금 기억나는 공식이 있을까? 얘가 부등식인데 양쪽이 fx로 수렴해. 샌드위치 정리 기억이 나시나요? 양쪽이 fx로 수렴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얘도 fx로 수렴하게 되겠구나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정의 내렸듯이 아이고 왜 때가 됐을까? 정의 내렸듯이 요거가 뭐였냐면 s 프라임 x였고 그럼 그게 결국에 fx가 된다까지 지금 찾아낸 거야. 됐나요? 안 됐을지도 몰라. 어려워 이거.
그래서 S 프라임 X 졸지만 말자. 야, 이게 이제 fx다. 요거. 자, 여기까지 지금 찾아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럼 결과적으로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한 게 fx군요. 근데 이 f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위에 그림으로 봤을 때 fx는 뭐였냐면 이것의 세로의 길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함수의 값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킵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함수의 값인데 그럼 나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다 너무 오래돼서 예전 것이 기억이 안 나지. 얘가 결국 넓이를 의미하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위에 있는 정적분의 식이. 그럼 넓이를 의미하는 걸 증명할 거였기 때문에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 sx를 구하는 게 목적이어서 지금 우리가 구한 s'x를 부정적분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sx가 나오니까. 그럼 얘를 부정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누가 나갔다. 누가 나갔을까? 갑자기 한 명이 사라지고. 누구지? 그렇다. 연결이 좀 끊겼었나 본데? 잘 들어왔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부정적분하면 양쪽을 부정적분하면 얘를 부정적분한 것 중에 하나가 얘를 부정적분한 것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표현한다면 얘가 곧 이것이 되겠죠. 적분상수 붙는. 근데 왼쪽에 있는 식은 결국에 얘가 나올 거고 그럼 얘가 이거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근데 봐.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윗줄에 나와 있는 요거예요. fb-fa가 넓이임을 증명할 거야. 그럼 이 모양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 구한 식에다가 x에다 b를 넣어보고 x에다 a를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럼 x에다가 b를 넣어봤더니 sb. 자, 근데 sb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 여기 왼쪽 정의식 보세요. sx. a에서 시작해서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놨으니까 SB라는 거는 A에서 시작해서 B까지의 넓이다. 얘는. 그럼 그것이 FB 더하기 C인데 X에다가 A를 넣어보면 SA는 FA 더하기 C죠. 근데 SA가 뭐야? A에서 시작해서 A까지의 넓이인데 A에서 시작해서 A까지의 넓이는 0이죠.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C는 마이너스 FA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야. 즉 얘는 FB-FA가 된다. 즉 FB-FA라는 이 정적분의 값은 SB를 의미하는데 SB는 아까 여기에서 A에서부터 결국 B까지의 이쪽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나타내는 정적분의 값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그래프와 X축 그 사이의 넓이, 그 도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가 되죠. 자, 근데 봐봐. 아까 보세요. 아까 요거. 자, S'X가 곧 fx였거든. 근데 이 fx가 나타내는 게 결국에는 함수의 값이잖아. 그치? 함수의 값. 근데 그 함수의 값이 지금처럼 얘는 봐봐. 그래프가 x축보다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 함수의 값은 다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야. 있나요?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그려진다면 그 함수의 값은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그러면 결국에 얘는 넓이를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적분의 값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당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과 X축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결국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 자, A부터 B까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내가 S라고 놓으면 얘랑 똑같은 부분에 여기 부분도 넓이가 똑같이 S라고 나와볼게요. 넓이는 S야. 자, 넓이는 S인데 첫 번째 거 얘는
정적분을 해보면 a부터 b까지 fx, dx. 자, 얘는 어차피 아까 요거죠. 함수의 값이 fx, 이게 넓이의 도함수가 함수값이 나오니까. 근데 얘가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면 함수값이 나와도 얘는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나올 거고, 근데 그 값이 바로 s로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근데 두 번째 것은 a부터 b까지 fx, dx. 이게 함수값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넓이가. 그럼 그게 함수값으로 나오는데 얘는 함수값이 죄다 음수지. 그럼 얘는 음수가 나올 거고, 그럼 그것은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정적분이 나타나는 것은 넓이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정적분의 값이 넓이랑 똑같은 건 아니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정적분의 값에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이걸 붙이면 얘는 항상 넓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적분의 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게 넓이가 되는 거.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 정적분의 값의 부호는 그래프의 위치로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진짜 이해 잘했으면 천재적인 말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이해했으면 진짜 잘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럼 이제 요거랑 관련된 개념이 우리 책에 설명되어 있기를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x축 위쪽에 있을 때, x축 아래쪽에 있을 때 넓이는 정적분의 값이랑 같고 얘는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그 연관성을 이 그래프의 위치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오늘 푸는 몇 가지 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뒷부분 문제들을 무리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안 된 사람이 원래 많을 수도 있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 어쨌든 최대한 느낌적인 부분만 알고 문제로 접근하셔도 뭐 성공했다고 봐. 우선 처음에 이거 정적분을 다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우선 처음에 좀 받아들여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서 이해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정적분의 계산은 아까 이거 밑줄에 적혀 있는 요식 있죠? 요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정적분의 문제를 푸는 거. 문제. 성질부터 하고 가야겠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고 성질할까요? 간단한 거 문제 해보고. 자, 그래서 정적분을 구하라라고 하면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고 이 중에서 뭘 해볼까? 심플해본 최근에 했던 4번을 해볼게요. 4번. 자, 4번만 해볼게요. 4번만. 자, 여기 4번은 0에서 1까지인데 얘가 0에서 1까지 10 전개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얘의 정적분의 값을 정의로 할 거야. 자, 얘는 이것의 부정적분 구해서 이렇게 쓰고요. 사실은 부정적분의 적분상수 C가 있지만 주어진 숫자 0하고 1 넣어서 뺄 거니까 C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럼 1 넣고 그 다음에 0은 넣으면 어차피 0 되니까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4. 내가 제대로 했겠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가 1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 근데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너희 이미 배웠으니까 이거 3차 함수. 얘는 y는 x 세제곱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거거든. 근데 y는 x 세제곱이 원래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거지. 이거. 근데 얘를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키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점대칭으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문제에서 0에서 1까지 자,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가 아마 1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얘는 절대값 쉬운 값인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여기 넓이. 그것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부분, 기하학적 의미. 근데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4.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적분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질을 좀 정리할 건데 주로 쓰이는 성질만 쭉 정리해 볼게요. 정적분 성질 첫 번째. 자, 정적분의 정의 A부터 B까지 fx, dx는 fp-fa였어요. 자, 이 정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넓이를 의미한다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너희가 성질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1번. 자, A에서 A까지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뭐예요? 0이지. 그치? 자, 0이 되는 게 결국에 이 정의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얘는 FA 빼기 FA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다. A에서 A까지 넓이로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내가 A에서 B까지 적분 구간을 잡고 정적분을 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B에서 A까지 정적분한 값을 안다고 치자. 자, 얘는 구간이 좀 다른데 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을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윗끝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윗끝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근데 이제 오른쪽은 B에서 시작해서 A까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은 정의에 의하면 FB-FA인데 오른쪽에 있는 식은 FA-FB가 되죠. 근데 두 개가 이제 부호 반대니까 결국에 얘가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적분 구간의 그 순서를 바꾸면 적분 구간의 순서를 바꾸면 앞에 부호가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내가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A에서 B까지 gx라는 걸 적분을 해요. 근데 구간이 똑같은데 이걸 두 개를 더할 거야. 혹은 뺄 거야. 그러면 얘는 구간이 서로 같을 때는 함수를 먼저 더하거나 빼서 해도 상관없다는 거. 이건 느낌적으로 와닿을 거야. 어차피 함수의 합이나 차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런 성질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fx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에서 C까지 적분을 하면 결국에 뭐겠어? 얘는 A에서 C까지 적분된 거랑 똑같다지.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그 다음 B에서 C까지 여기 이렇게 적분 구간이 겹쳐질 때 A에서 C까지 적분한 거랑 같고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이거에 합이 되는 거죠. 결국 넓이 합을 생각하면 조금 더 빠를 거야. 이런 식의 성질들이 있다는 거. 그 밖에 나머지 성질들은 그냥 보면 아는 것 같으니까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276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적분 구간이 2에서 2 똑같으니까 얘는 보나마나 0이지. 계산 안 해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에서 0. 자, 일반적으로 적분 구간은 작은 거에서 큰 거 쓰는 게 좋은데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가 나왔으니까 0에서 1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꼭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건 정적분 정의식으로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돼. 넘어갈게. 278번. 자, 278번 보시면 지금 얘는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적분 구간 똑같아. 그럼 두 식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 1에서 3까지 그럼 안에 있는 식 먼저 계산하시면 이거랑 이거 빼주면 나오는 식이 x제곱 플러스 1만 남지. 요거 적분해주면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사실상 의미로 생각하면 얘는 뭐냐면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 첫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중근인 이차함수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정비례 함수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림이랑 연관지어서 아는 게 중요해서 여기 만약에 0이면 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잠깐만 조금 더 다시 그릴게. 치워버려. 아니 얘를 얘가 아니 왜 이러니? 얘가 이거 첫 번째 거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접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두 번째 거는 정비례 함수니까 0,0 지나고 y는 2x 이렇게 지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얘는 1에서 3까지거든. 그럼 1에서 3까지면 그림이 구간을 내가 안 보고 있네. 1에서 3까지. 이런 된장. 얘가 조그맣게 해야겠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칠게. 이렇게 됐다고 칠게. 이거 y는 2x. 그러면은 1일 때 두 개가 함수값이 똑같거든. 여기가 1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3이면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상 얘는 넓이로 너희가 접근했을 때 지금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것은 앞에 거가 이거거든. 앞에 거 넓이, 그지? 그럼 뒤에 거 넓이가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가 이 그림에서 보이는 차이 부분이 있지. 이쪽. 여기가 나타내는데 노란색에서 파란색 빼니까 아마 이거에 해당하는 음수가 나올 거야. 그 값이 바로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아마 그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계산해볼까? 계산해보면 얘가 정적분하면 안에 있는 거 부정적분 했을 때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그것을 1, 3. 그러니까 3 넣고 3분의 27 더하기 3. 그리고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아마 나올 거예요. 내가 그래프 잘못 그렸나? 3일 때 2고 3일 그러네. 그래프 잘못 그렸네. 미쳐버리겠네. 얘가 더 위쪽에 있는데 내가 잘못 그렸구나. 이해해줘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어쩐지 양수가 나오네. 얘가 몇 번을 그리는 거야. 얘가 2차 함수고 1차 함수가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림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양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결국에 1에서 3까지 보면 두 넓이의 차이라서 여기가 나온다는 말을 나는 하고 싶었는데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얘가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정적분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보시면 0에서 1, 1에서 2잖아. 그럼 얘가 1, 1 이렇게 겹쳐지니까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지. 0에서 2까지. 단 얘는 함수식이 똑같아야지 돼. 피적분 함수식. 이렇게. 2번은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지금 앞에 거가 1에서 2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에서 1이니까 근데 두 개 함수식이 다르거든. 근데 얘는 적분 구간을 두 개를 맞춰주면 앞에 게 1에서 2까지 이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1에서 2로 바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붙지. 근데 뒤에 있는 애가 변수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생긴 변수의 넓이나 이렇게 생긴 변수의 넓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변수를 왼쪽식이랑 오른쪽식 똑같이 그냥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1에서 2까지 빼주면 결과적으로 x제곱 보면 플러스 1. 얘를 정적분한 값이랑 똑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성질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고 아니면 어렵게 풀 수 있으니까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여러 번 반복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으니 279번까지 유제 풀고 뒷부분 조금 이따 하자. 279번까지 먼저 풀어보세요.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요.